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줄여서 반야심경이라 칭하는 이 경전의 글자 수는 총 260자입니다. 이 260자의 반야심경은 반야부 계통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전통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성격별로 분류할 때는 크게 화엄부,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열반부 등의 5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방대한 것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여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45년 중 반에 해당하는 22년 동안을 반야부 계통의 경전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 반야부 경전 속에는 총 600권에 이르는 대반야경, 대반야경, 곧 마하바냐 바라밀경이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제21책부터 40책까지가 대반야경으로 깨알 같은 글씨로 인쇄한 것이 총 12,000페이지에 달합니다. 흔히들 불경 중에서 가장 길다고 생각하는 화엄경의 7배 분량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듯 방대한 대반야경의 정수를 뽑아놓은 경입니다. 그래서 600권 마하바냐 바라밀경의 심장과 같은 경이라는 뜻으로 마음심, 심, 자를 더하여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이라 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글자로 설해놓은 대반야경을 260차로 응축시켜 놓았으니 그만큼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내용보다는 핵심과 함축성 있는 가르침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에는 대본과 소본 두 종류가 있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소본입니다. 소본과 대본의 중심 내용은 별 차이가 없으며 대본에는 소본의 앞뒤에 서론 부분인 서분과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유통분이 더 첨가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범어 원본도 대본 소본 모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여러 차례 한문으로 번역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 1. 마하바냐 바라밀 대명주경 구마라집 번역 소본 2.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당나라 현장 번역 소본 3. 보편지장반 야 바라밀다 심경 버벌 738년 번역 4. 반야 바라밀다 심경 반야 800년경 번역 대본 5. 반야 바라밀다 심경 지혜륜 당나라 때 번역 소본 6. 반야 바라밀다 심경 법성 번역 소본 7. 성불모 반야 바라밀다 심경 시호 송나라 때 번역 소본 이 7가지 번역본 가운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는 현장 번역본을 법회 및 의식대 염송하고 있으며 이 현장법사의 반야심경에는 다음과 같은 인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유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당나라의 현장법사는 당태종이 나라의 보배로 일컬을 정도로 존중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현장법사는 불전의 원서인 번본을 구하여 아직 한문으로 번역되지 않은 대반야경을 비롯한 모든 불경을 번역하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현장법사는 629년 8월 당태종과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인도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 미개했던 시절이라 생명을 건 위험을 감수하며 중앙아시아의 험악한 산악과 사막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일찍이 현장법사는 불전의 원서인 번본을 구하여 아직 한문으로 번역되지 않은 대반야경을 비롯한 모든 불경을 번역하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현장법사는 629년 8월 당태종과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인도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 미개했던 시절이라 생명을 건 위험을 감수하며 중앙아시아의 험악한 산악과 사막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현장법사는 나라의 보호 없이 제자 40명만을 데리고 은밀하게 길을 떠났고 중앙아시아의 관문인 서역당 계빈국의 국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40명의 제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홀몸이 된 현장법사는 하염없이 두려움을 안고 큰 강가에 이르렀으나 나룻배마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상류로부터 집짓는 제목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저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가가 있을 것이니 쉬어가로 하자. 한참을 올라가자 잡초가 우거진 쓸쓸한 고찰이 눈에 띄었고 안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러와 들어가 보니 문둥병을 앓는 노비구가 있었습니다. 현장법사는 병든 노비구만 홀로 있게 된 내력을 물었습니다. 이 절에는 원래 대중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이와 같은 업병을 앓게 되자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말았다오. 비록 굽업의 길이 바쁘기는 하였지만 그대로 놓아두면 당장 숨이 넘어갈
병든 노비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 법사는 지성을 다해 간병하였고 다행히 노승은 얼마 있지 않아 완쾌되었습니다. 노승은 그지없이 감사하며 더 머무르기를 권하였지만 현장 법사는 곧 떠나야 한다며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노승은 품속에서 범어로 된 반야심경 한 권을 꺼내어 선물하였습니다. 그 뒤 현장 법사는 이경이 가피를 많이 입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마다 이경을 독송함으로써 몰아치는 공포와 모든 액난을 면한 것입니다. 특히 현장 법사가 인도 겐지스 강의 한 지류를 통과할 무렵 떼지어 덤벼든 그곳의 주민들이 순식간에 사지를 묶어버렸고 당황한 현장 법사는 물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결박하는 것이오? 항아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오. 그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항아의 수신을 잘 대접해야 농사가 풍년이 드는데 그 대접하는 방법이 사람을 바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제삿날이었고 현장 법사가 공교롭게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같은 마을 사람보다는 외국인을 죽이기가 인정상 쉬운 일이라 신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법사로서는 목숨은 아깝지 않았지만 인도 땅에 도착하여 번본 불경을 구하지도 못한 채 죽는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두가 전생에 지은 업장 때문인가? 따라오던 제자 40명을 다 죽이고 이제 자신까지 죽게 되었으니 현장 법사는 마음으로 깊이 참회하며 그들에게 청했습니다. 나는 출가한 승려입니다. 당신네들 모두가 잘 살게 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줄 것이오. 그러나 죽기 전에 경문이나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이 포승줄을 약간 늦추어 주시오. 현장 법사는 반야심경을 품에서 찾아내어 3번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새까만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모래흙을 수십 길이나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변에 놀란 주민들은 대경실색하여 현장 법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뒤 현장 법사는 인도의 나란타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학문을 연구하였고 그 대학의 대학원장급에 해당하는 직책과 예우를 받았으며 귀국할 때는 천축국의 왕이 나라의 보배로 받들면서 환국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귀국한 현장 법사는 그의 서원처럼 번역불사로 생애를 끝내게 되었는데 그 어떤 경전보다 반야심경을 먼저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귀국길에 노승의 중병을 간호해주고 번본 반야심경을 얻었던 계빈국의 고찰을 다시 찾아보았지만 노승은 고사하고 헐업빠진 고찰의 자취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후일 현장 법사께서는 그 병든 노화상이 관세음보살의 시연이었다 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과 현장 법사의 이러한 인연담과 함께 현장 법사 번역의 반야심경은 매우 중요시되어 예불의식이나 법회가 있을 때면 종파를 초월하여 이 경전을 독송하였으며 불자들은 신행생활 및 공부의 한 방편으로 반야심경을 즐겨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 대한 해설서도 수백 종이나 발간되었습니다. 불교의 경전 중에서 교리적으로나 신행의 면에서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야심경. 이토록 소중한 반야심경이기에 이 경을 읽고 얻은 영험담 또한 역사적으로 매우 많이 전래되고 있습니다. I'm changing who I am. I'm making a new plan, rearranging my life, and I won't look back ever again. And you ain't see me activated. You better hope that you never see me agitated. I think about my actions, plan them out, evaluated. That's how I end up